네, 두 번째 준비한 내용인데요. 어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한기일 속행됐습니다. 종전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는 그 심리 기일인 그날 11월 30일 그 다음날이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었죠. 그래서 이틀 후에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때 결정이 나버리면 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의미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재판을 마치고 그 다음날 결정을 보냈죠. 선고를 했죠.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판결 선고가 아니고 결정문 송달인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다음날이 징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정지 2개월 처분이 딱 내려져서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 뭐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2개월의 정직 기간이 집행돼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이 2개월 동안 지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다음 주 안에는 저는 선고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달리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심리화될 게 좀 많기도 하고, 또 딱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이런 그 날짜 제한은 없는 상태에, 물론 2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있지만 당연히 2개월 안에는 당연히 결론이 나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 뭐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충실한 심리를 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그래서 한기일 속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속행한 날짜가 12월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왜 하필 날짜를 잡으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날 기자들도 바빠질 텐데요. 24일날 끝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그냥 단순히 한기일 더 잡은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양쪽 소송 대리인 변호사들에게 또는 어느 한쪽에게 질문지를 보냈어요. 그거를 흔히 법원에서는 성명 준비 명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성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질문입니다. 질문. 재판부가 먼저 딱 준비해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것도 말로가 아니라 서면으로 정리해가지고 보냈다고 하죠. 그만큼 재판부가 지금 굉장히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잡아서 양쪽 변호사들에게 다음 24일까지 이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정리해서 와라,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언론 보도에서 역질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역으로 질문했다. 이제 양측에다가 질문서를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7개 사안인데,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일반 사회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개인의 손해를 말하죠. 개인의 금전적 손해라든가 명예 같은 그런 무형의 손해,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거기에 이 윤석열 쪽에서 법치주의가 혼란에 빠진다, 뭐 사회 일반의 이익이 침해된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게 보통은 개인적인 손해를 말하는 건데, 이런 어떤 개인의 손해와 관계없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법리적으로 검토해봐라, 이게 맞는지. 이거는 윤석열 측에다가 질문한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요거는 이제, 이거는 양쪽에다 다 있을 수도 있고, 법무부 쪽에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경우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징계의 구성의 적법 여부와, 그 다음에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그러니까 이제, 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서에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최근 언론 보도에도 아주경제 장용기 기자님이 올려놓으신 거 보면은 징계 사유, 징계의결서 원본을 확보를 하셨는데 그게 100 몇 페이지나 된다고. 굉장히 두꺼워요. 징계의결서의 요지만 정리하는 거는 10 몇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전체 내용은 거의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구체적인 해명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구체적 해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명하라고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판부 문서 문건의 용도가 뭐냐. 이게 이제 사찰 문건이죠. 사찰 문건인데, 징계위 의결서에는 요거를 재판부 분석 문건이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걸 역시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 용도가 뭐냐. 이거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 측에다가 질문을 던지겠죠. 그래서 이 용도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이건 당연히 사찰로 되는 거니까 징계 사유가 당연히 있고 정지 2개월 뭐 충분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재판부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윤석열 측에서 이거를 제대로 해명 못하면 바로 기각이죠. 요거는 아마 법무부에다가 이제 질문한 것 같은데, 대검 감찰부가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은 언론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재판부의 재판 진행 태도는 저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안 재판은 2개월 안에 끝나기가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본안 재판이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실한 심리를 해서 본안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질문 7가지나 되는 것을 정리해서 미리 서면으로 양쪽 변호사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이 내용들에서 과연 이제 이틀 만에 내일 재판에서 충분히 심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이 내일 완전히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속행될 수도 있고, 또는 속행하지 않고 종결을 하더라도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는 그래서 10월 31일 연말까지는 결론은 그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내일 재판이 또 한 번 속행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 자체는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또 연휴이기도 하고요. 연휴이기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재판부의 태도로 봐서는 단순히 그 정지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 정지하지 않으면은 검찰총장 업무에 큰 어떤 손해가 끼친다. 이 부분만 가지고 집행 정지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충실하게 심리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재판의 전망은 좀 밝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밝혔듯이 징계결서 내용을 보시면은 4가지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를 충실하게 재판부가 검토해 본다고 하면 이게 징계 2개월도 모자라고 해임에 이를 정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 정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이제 재판부가 질문한 내용 보면 징계 사유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들어있고 그에 비해서 징계 절차에 관해서 특히 연준 총장 측에서 계속 제기했던 뭐 기피 신청에 대한 거라든가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타 등 여러 가지 막 절차적인 하자들을 막 이것저것 막 따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판부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절차상 하자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절차상 하자는 그냥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고 실체적인 하자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는 재판부의 태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망은 좀 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내일 재판으로 완전히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고요.